안녕하세요. 나이스민스타입니다. 일단 모든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에 금리 상승에 정말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번 이겨내 보시죠. 아자아자. 네. 오늘 이제 민스타가 준비한 내용은 정말 많이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동탄 이신도시 B8블럭에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가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짝짝짝짝. 네, 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임차인 모집 공고와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는데요. 이미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민스타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과연 민스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는데요. 차례차례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장 먼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방문 예약을 받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영상인데 입지 분석과 청약 안내 영상이 나오네요. 이건 이제 민스타 영상 보고 나서 좀 부족하시게 되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옆에 이제 관심 고객 등록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날짜가 지났네요. 아쉽게도 커피는 제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기본 정보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동탄도 테라스 조감도입니다. 상당히 예쁘게 들어오죠. 앞에는 신리천과 우산천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동탄 이신도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중 문화중심 지역인 문화디자인밸리, 일명 문디벨 B8블럭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이버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가 동탄역이거든요. 동탄역인데 아래로 좀 내려와 보시면 여기 중흥 X클래스 더 테라스 리버파크 3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산천과 신리천이 맞닿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총 세대수가 125세대인데요. 공급 면적은 138제곱미터 66세대, 148제곱미터 59세대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23년 10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현장을 방문하니까 이제 공사 현장 주변에 이제 펜스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이제 지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분양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 12월 31일 날 임차인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은 1월 6일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일반 공급은 1월 7일 청약홈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2일 날 진행하고 계약은 1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급 안내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공급하는 B8블럭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으로 2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선 일반 공급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특별 공급으로 공급하는 타입은 148C 타입으로 정해져 있으니 청약하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데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매매 예약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10년 후 분양을 약속받고 공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 시에는 대금 납부 조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월세는 따로 없습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 8억 5천으로 처음 계약 시에 계약금 10% 납부 후에 중도금으로 49%를 5회에 걸쳐서 납부하시면 되고 잔금 때 나머지 41%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48 타입도 역시 월세는 없이 보증금 8억 3,200만 원으로 공급하는데요.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약간 저렴하네요. 7억 4,400만 원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금 납부 방식은 동일하고요.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상함을 눈치채셨나요? 네, 148 타입보다 왜 138 타입이 비싸지? 라는 의문 안 드셨나요? 네, 뒤에서 평면 소개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148 타입의 경우에는 면적은 넓지만 지하를 사용하고 138 타입은 면적은 좁지만 다락 또한 이제 옥상 테라스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매매 예약제를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말씀드린 이제 임대 보증금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매매 예약금이 따라 붙는 거죠. 이제 138 타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임대 보증금이 8억 5천이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매매 예약금이 추가가 되는데 7억 3,500만 원을 더해서 총 금액이 15억 8,500만 원입니다. 와우. 그럼 15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148 타입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8억 3,200만 원에 매매 예약금이 6억 5,300만 원이 추가되어서 14억 8,500만 원이 됩니다. 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보증금이 아까 좀 저렴했었잖아요. 이제 7억 4,400만 원에 매매 예약금으로 7억 4,1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일반 공급과 같은 14억 8,500만 원이 되네요. 이게 뭐 특별공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신혼부부 청년도 사실 먼저 선 지급 받는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냥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금액만으로 봐도 뭐 일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걸 혹시 눈치채셨죠? 네, 일반 서민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뭐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는 이런 주택 중에 이런 면적에 이런 분양가는 아직 없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미 동탄역의 경우에는 실제 이와 비슷한 거래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이해는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분양 가격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됐다 보니까 당장의 부담감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미 이제 미래 가치를 포함한 금액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대출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분양 예정 금액인 15억 8,500만 원은 잔금 대출 또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금을 내 돈으로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점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임대차 계약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만약 이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분양 우선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2년마다 보증금 또한 5%씩 상승하고요. 거기다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다 내 돈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잔압인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뭐지? 세대 내 개별 인테리어 또한 안 되고요. 또 심지어 세대 내 발코니 확장도 안 돼요. 무상 옵션도 안 주고요. 저 모조리 안 준답니다. 그냥 깡통집을 주고 10년 동안 살라는 거죠. 이런 조건인데 과연 매매 예약제를 이거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아도 그냥 매매 예약제 할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문제겠죠. 만약 하게 된다면 결정해야 되는 선택지가 정해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청약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건데요.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일단 따로 청약 신청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은 10만 원의 청약 신청금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청년, 신혼부부 자격이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로 현재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이제 소득을 보는데요. 2020년도 이제 가구 원수별, 가구별 월 평균 소득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이거나 이제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일반 공급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약 신청금이 1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홈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청약 시에는 일반 공급은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세대 내에서 이제 한 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건 이상 청약 시에는 부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역시나 중복 청약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힐스테이트 동탄더 테라스는 청약 통장 가입 여부를 보지 않는데요. 소득 및 자산 보유액,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임대계약 이후에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에 1회 안에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투자적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 한번 보고 갈게요. 과연 여기서 어디가 로얄동일까요? 저는 이제 전면동인 1725동과 1724동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1725동이
오산천과 신리천이 맞닿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망도 시원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제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제 지하를 보유한 이제 148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락과 옥상을 가지고 있는 138 타입은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뭐 상층부 진짜 좋겠네요.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이제 다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타입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나오는 게 148 타입입니다. 이제 확장형 보여드릴 거고요. 1층부터 시작하네요.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침실과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이제 욕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 이제 주방이 보입니다. 작은 테라스도 보이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역시나 이제 침실이 하나 더 있고, 뭐 욕실 있고, 가족실? 이건 뭐지? 그냥 공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안방, 드레스룸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근데 뭐 하나 좀 아쉬운 게 보이지 않나요? 근데 팬트리가 없어요. 혹시 그 아까 가족실을 그냥 팬트리로 써야 되는 건가요? 살짝 면적 대비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제 가족실 앞에는 이렇게 작은 테라스가 하나 더 있고요. 일단 뭐 다시 또 이제 지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하층입니다.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면 취미 작업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영화 보면 될까요? 아니면 홈트를 할까요? 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지하는 제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 패스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38 타입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이제 3층부터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현관 입구는 4층에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내려오는 거겠죠? 이제 3층으로 내려오면 침실이 하나 보이고 욕실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실이 있고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역시나 드레스룸, 욕실이 하나 더 있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역시도 여기도 가족실 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팬트리가 없어요. 예, 수납 어쩌지? 뭐 사실 뭐 지금부터 걱정할 건 아니죠. 당첨되고 고민해봐도 되는 문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4층으로 가볼 건데요. 4층에는 역시 침실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욕실, 그리고 아까 현관, 거실, 주방 엄청 넓죠? 진짜 대거리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팬트리가 없어요. 이 수납이 문제겠네요. 사실 뭐 이건 뭐 나중에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제 다락 한번 볼게요. 이게 하이라이트잖아요. 이게 다락으로 가봅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면 다락이 상당히 넓어요. 그죠? 테라스도 상당히 넓고요. 한번 이 모델하우스를 봐볼게요. 사이버 모델하우스인데 이렇게 볼게요. 일단 뭐 다른 데는 뭐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다락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다락인데요. 테라스고요. 다시 다락 한번 보면 충분히 성인 뭐 남녀가 이제 서 있을 수도 있는 충분한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요. 테라스 쪽을 한번 보면 여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소파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을 하실 수 있고요. 와, 진짜 여기 테라스에서 이제 오산천, 신리천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었죠. 이제 힐스테이트 동탄더 테라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청약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받고 싶으세요? 일단 저 민스타의 생각은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건이 이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말씀드리면요. 사실 처음 공급하는 것 치고는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아니고 중상위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어 있거나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가치는 어떨까요? 가치는 일단 굿입니다. 정말 좋아요. 좋은 곳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군 다 도보로 가능하고요. 동탄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서울로의 진출도 상당히 편리한 편이고요. 단지 앞으로는 자연 그대로의 이제 오산천과 신리천이 있어서 너무 좋고,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대형 평형의 테라스 하우스인 것도 너무 좋고요. 거기다 이제 힐스테이트라는 이제 브랜드 가치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죠. 그리고 이제 매매 예약제를 통해서 확정된 분양 금액으로
이걸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이 정도 돈으로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 집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제 결정하시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내 자금 계획이 없이 이제 무턱대고 분양받아서 계약하시는 건 안 됩니다. 꼭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민스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